이번에는 인사청문회 슈퍼이과 관련된 야당의 평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정재 정책위 의장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세요. 예. 네. 그동안에 국민의힘에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죠? 네. 아, 힘든 일이 정말 힘든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김태현 쇼는 계속 승승장구하는데 저희 당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많이 떨어졌고 참 죄송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죠. 네. 뭐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해보고 네. 어쨌든 이제 야당이 사실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첫 번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인사청문회잖아요. 네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는 야당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네. 이제 장관 후보자 어제가 이제 첫날이었는데 관전평부터 좀 들어보죠. 뭐 국민들도 다 보셨겠지만 야. 후보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침대 청문회였고요. 그냥 예. 시간 끌기, 지연, 뭐 증인도 없었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예. 그다음에 슬픈 표정만 지으면서 뭐 적당히 사과하는 걸 넘어가려는 그런 그야말로 침대 청문회였고요. 예. 또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깜깜이 청문회였다. 예.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애석하고 안타까운데 예. 사실 그러니까 청문회라는 게 히어링이라는 게 우리가 듣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과 함께 듣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 그 청문 대상자도 정확한 그 뭐 증거나 또는 증인이나 이런 증언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이걸 비교할 수 있는 형평성에 있어서 예. 이 말이 정말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비교할 수 있는 서류나 또는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이런 분들을 충분히 불러서 제대로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 낙마 제로라는 목표만 딱 가지고 모든 거는 다 야당이 요구하는 거는 다 뭐 전혀 들어주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고 있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일단 어제 이제 야당이 화력을 집중한 게 강선우 후보자.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고 그 청문회 중간에 이제 SBS에 보도도 있었고 네. 하는데 어떻습니까? 소명이 좀 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야당 입장에 봤을 때 아직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보십니까? 오히려 거짓말만 들통이 난 거죠. 본인은 그렇게 변기 청소라든지 뭐 그다음에 쓰레기 지시한 적 없다. 지시한 적 없다고 했지만 그 문자로 그런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거짓말을 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은 뭐 그 보좌진도 아니고 사무실 직원이다 뭐 이렇게 했지만 다 같이 보좌진이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 당협 사무실에 있는 분들도 다 보좌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건 사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심각한 진짜 이거 법적 검토도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강선우 이 후보자를 보면서 저희가 평상시에 봤었던 의원의 모습이 맞나. 우리 보통 의원들은 뭐 이 정도 사건이면 진짜 뭐 지역에서도 일단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국민 앞에 나설 수도 없고. 그럼요. 이런 일들은 왜냐하면 2030 또 지금 MZ 세대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이 갑질입니다. 직장 내 갑질입니다. 오죽하면은 그 국회에서 직장 내 갑질에 관한 법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우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떻게 5년에 46명을 교체한다는 거는 정말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 강선우 후보자 쪽 해명에 따르면 46명 27명인가요? 네. 27명도. 정확한 숫자는 20명대입니다. 네. 20명대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4년 동안 이거 엄청난 교체고 그리고 저는 사람을 구하는 게 신기해요. 보통 이 정도면 소문이 쫙 나가지고 기피 방 1호가 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또 계속 모르고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알고 나오고. 자 그러면 모르고 들어가서 알고 나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강선우 후보자 지명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자진 사퇴가 맞다. 아니면 지명 철회는 아무래도 뭐 낙마 제로의 목표에 또 부합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죠. 오늘 제가 알기로는 뭐 소위 여러 언론에서 모든 언론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당 그 일변도로 감싸기를 했던 언론조차도 지금 부정적으로 나왔고 국민들이 지켜보면 이제는 판단이 다 가능하거든요. 자 야당에서는 이제 무자격 5적 그래서 이제 뭐 저 존칭 빼면 강선우 그다음에 이진숙 조현 권오을 그다음에 정동영 존칭 빼고 요 5명을 뽑았는데 현실적으로 몇 명이 낙마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낙마는 지도부시잖아요. 사실은 목표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거 검증을 하다 보면 거기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뭐 낙마를 시켜라 한다고 해서 어차피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예. 마음대로 임명을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예. 그런데 국민들이 아니다, say no 하게 예. 되면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예. 제대로 질의하고 찾아내고 그 뭐 진짜 아프게 송곳같이 제대로 찔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제일 안타깝고요. 지금 무자격 오적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제일 이 중에 핫한 사람은 지금 강선우 후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 더 핫한 사람은 누굴까요? 또 핫한 사람은 역시 그 표절 장관. 이진숙. 네, 이진숙. 네, 이분도 만만치 않죠. 지금 사실은 강선우 이분 때문에 잠시 이게 잠시 가장 큰 혜택을 반사 이익을 보는 분이 이진숙 후보자가 아닌가 싶고요. 같은 동료 저 교수들도 이제 검증단에서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제자들 이게 일반 교육 장관 같은 모르는 교육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연구나 이런 그 논문 같은 데 있어서는 철저히 자기 그 단련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베끼기 뭐 가로채기 이런 거 습관적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하고 이진숙 후보자는 다른 사람 몰라도 이 두 사람은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플러스 더 있죠. 누구요? 더 있죠. 저는 정동영 후보자 어제 얘기한 거 보고 정동영 후보자도 그렇고 권오울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후보자들도 저희가 지금 문제를 삼는 이유가 권오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지금 겹치기 월급을 계속 받았지 않습니까? 막 5곳 4곳에서 몸은 하나인데 4곳 5곳에서 받았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까지 한 죄도 뭐 사실은 이런 죄도 큰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자기가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하는 것도 이것도 일이다. 이것도 일인데 내가 잠시 가서 커피 한 잔 한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지금 현재 120만 취준생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국민의 어떤 감정하고 괴리된 사람이 어떻게 국가보훈부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또 이분이 뭐 더불어서 더불당으로 갔어요. 우리 보수당에서 자기 평생을 삼선 의원까지 하고 국회 사무총장까지 하고 그랬으면서 마지막 인생 이모자 간다고 당을 바꿔가지고 자기 지금 평생 살아왔던 생각, 가치, 철학 다 버리고 이렇게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아니 뭐 김중배 돈이 그렇게 좋더냐 이러는데 민주당의 장관 제의가 그렇게 좋더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으로 갔는데 이런 부분은 참 부끄럽다고 생각을 스스로가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여권에서 초기에는 낙마 제로 이렇게 했는데 뭐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도 그렇고 진성준 정책의장도 그렇고 방금 전에 이제 박상혁 의원 얘기도 국민 눈높이 얘기하거든요.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그러면 청문회 끝나고 몇 명 정도는 자진 사퇴 유도 또는 지명 철회 그런 카드를 대통령이 꺼낼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어차피 야당은 완전히 무시하고 가니까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국민들 판단을 여론을 보고 그때는 저는 충분히 통상은 지명 철회는 하지 않습니다. 자진 사퇴를 유도하죠. 그래서 저는 기왕 유도하는 거 정동영 후보자도 같이 자진 사퇴 그 반열에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뭐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거 안규백 후보자랑 완전히 이거 엇갈린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함께 아니 저는 제가 산자위에서 일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태양광 사업 이러면은 신재생 에너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거 참 저는 아는 게 우리는 힘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완전 아는 게 돈인 식으로 어떻게 옛날에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사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4명 정도를 뽑아 주셨어요. 우리 그 김정자 정책의장은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의원님. 네. 제가 윤희숙 혁신위에서 혁신안이 나왔어요. 네네. 그 혁신안에 대한 지도부시잖아요. 정책의장이시니까. 지도부의 입장은 뭡니까? 저기는 이번에 그 윤희숙 위원장은 당을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저는 가감 없이 생각들을 다 풀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당연히 윤희숙 그 지금 혁신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하고 지금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저희가 누가 뭐 한 명이 누가 받아들인다 이거보다 전체적인 의원님들 이제 의총에서도 얘기를 나눠야겠고 또 선수별로 나눠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뭐 당원들이나 또 전당원한테 여론조사도 한번 해본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수기와 논의를 거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의원님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시라 말씀을. 어떤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혁신안 8개. 이게 결국은 인적 쇄신이거든요.
사과해야 된다. 왜냐하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은 또는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언제까지 사과하냐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저는 사과라는 것은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과하는 입장이고 국민은 사과를 받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 사과는 부족하다. 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면 그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과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계엄이 잘못됐다는 성명서를 계엄 당일날 그 바로 저희가 발표도 하고 잘 안 들려요. 그렇죠. 수많은 사과를 하고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전원이 사과를 한 것이 굉장히 여러 차례가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들린다라는 것은 너무나 이 계엄이라는 것이 컸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의 것들이 잘 눈에 띄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개인적으로는 계속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윤희숙 이번 혁신위는 이 방식을 뭐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것은 당헌 당규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새겨 넣어야 된다 이러는데 이것도 방법이 있다면 함께 논의해서 저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윤희숙 혁신위의 그 안에 장동혁 의원하고 이제 나경원 의원은 반대했거든요. 장동혁 의원도 반대는 아닙니다. 언제까지 사과할 거냐. 장동혁 의원은 앞으로 나가자는 거죠. 당이 지금 혁신하는 것이 반성과 사과는 당연한 것이고 이미 또 많이 했었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자괴감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뭐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서는 야당으로서의 구실을 못한다. 이제는 저렇게 독주하고 일방 독주하고 독재의 기미가 보이는 이 이재명 정부 또 여당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뭉쳐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자 이런 뜻의 이시지 사과는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때까지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패배의식에서 하는 이런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직접 통화해서 다 또 물어봤죠.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윤희숙 혁신의 혁신안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의원님 이거 쫙 보니까요. 의원님도 하나 대상되는 게 있으세요. 요거. 우리 전 의원들이 다 돼요. 왜냐하면 대선 패배. 대선 패배 1번인데요. 저희 전 의원 107명이 다 해당되고요. 뭐 제가 봐서는 저도 해당되는 게 많죠. 요거 대통령 관저합 10위. 네네. 그거 이제 45명의 의원님도 앞줄인가 두 번째 줄에서. 그럼요. 그 당시를 보십시오. 그때 저희가 이래요. 그 어떤 법적 절차. 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어떤 법적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이어야 되죠. 우리가 듀 프로세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공수처는 불법 영장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영장을 신청한다고 당에서 성명서를 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에서 공수처가 잘못해서 불법 영장을 청구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성명서를 내고 하면서 어느 누구 일명도 행동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야당이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적법 절차까지 다 무시된다는 거는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알려야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관저 앞으로 간 것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도 사과라는 거는 근데 그 당시에 그 논리, 이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설명을 해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여의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단어 언더찐윤. 언더찐윤. 의원님 언더찐윤 있어요? 언더찐윤이라는 게 누가 얘기를 했죠? 저 동아일보의 김승영 칼럼에 이제 나오는 얘기죠. 네, 그 얘기를 제가 봐서 누가 특정 아마 처음에 그 칼럼에 따르면 이제 김상욱 의원이 얘기했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확인을 해줬고, 그리고 저랑 인터뷰할 때 많은 이제 몇몇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긴 했는데 언더찐윤이라는 게 지금 찐윤, 친윤, 멀윤, 무슨 윤윤 다 많은데요. 저는 대통령을 만든 모든 우리 당의 의원들이 다 친윤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을 만들겠습니까? 비윤이나 반윤에서 어떻게 대통령을 만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2022년 그 당시에는 저는 대통령을 만든 모든 사람들이 친윤이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얼마나 직접적으로 일을 했느냐 아니면 조금 간접적으로 했느냐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들조차도 저는 뭐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분들도 아마 다 친윤으로 분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랑 큰 잘못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동료 의원들을 공격하면서 그렇게 뭐 언더찐윤이니 뭐 오바찐윤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분류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다 하나 돼서 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그렇게 저는 나누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그게 큰 화두잖아요 지금.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8가지는 우리 107명이 다 해당됩니다. 일본이 대선 패배 아닙니까? 대선 패배의 책임이 모두에게 있지 누가 어떻게 특정인에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밑으로 뭐 여러 가지 8가지를 쭉 다 그 거명을 했는데요.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 아픈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책임을 지는 것이지 누구 하나를 뭐 찍어서 네가 큰 죄인이다. 크고 작음 뭐 어떤 정도의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저는 모두가 책임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특검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소환일이거든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버티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세요?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당당하게 맞서야 되고 또 법과 절차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시군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뭐 또 변호인들과 논의를 하시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죠. 아니 앞서 이제 박상혁 의원의 개인적인 이제 전망은 윤석열 전 대통령 버티는 게 정치 투쟁이고 나중에 사면까지 염두에 두고 결국 본인 지지자들과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 선거가 계속 있으니까 국민의힘을 볼모로 잡을 거다 이런 취지신데 어떻습니까?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면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이재명 대통령 사면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 이건 너무 과한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세력화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그 부분은? 지금 정치 세력화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않을 것이다 가능할지 저는 뭐 그렇게 아직은 뭐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아직 그 정치 세력화까지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히 단절한 게 맞습니까? 단절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미 대선에 패배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의 또 이전에 계엄에 대한 어떤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데 거기를 받고요. 우리 당은 지금 무너진 신뢰 되찾아서 민생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